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군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세 갈래 수사 모두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한국 e스포츠협회 후원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만간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수석은 과거 논두렁식의 상황이 재현됐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 초소에서 북한군 병사 한 명이 귀순했습니다. 이 병사는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의 여파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1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수입 물가 역시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소비자 물가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롯한 적폐청산 움직임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정권과 현 정권, 나아가 보역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이 이런 망나니 칼춤에 동원되는 기관이라면 이것은 정권의 충견에 불과하지. 당내에서는 친박 청산 등 자체 개혁을 미루더라도 정권 차원의 정치 보복 저지를 위해 우선 보수 대통합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 바른정당 유승민 신임 대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도 아직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치 보복 논란이 바른정당 내 친이명박계의 추가 탈당 등 보수 통합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김주정입니다. 네,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겠다는 야권의 이른바 보수 대통합. 시동은 걸렸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선 탈당했던 의원들의 복당을 놓고 내부 파열음이 여전하고 바른정당은 유승민 신임 대표 선출로 이른바 자강론의 힘을 모으는 분위기입니다. 현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친박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탈당했다 최근 복당한 의원들을 겨냥해 슬그머니 사람이 와 있다고 되는 것이냐, 짚을 건 짚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쓴소리도 있었고 당 운영을 조금 더 좀 민주적으로 민주화시켜서 해달라는 것, 또 당원 당규를 좀 지켜달라는 이런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홍준표 대표는 지금은 뭉칠 때라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앙금을 깨끗하게 털어낼 수 있는 그는 사내다움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 윤리위에서 탈당 공고를 받은 친박계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의원 8명에 이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탈당해 한국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바른정당은 유승민 의원이 예상대로 새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유승민 신임 대표는 국내당까지 포함한 중도 보수 대통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중도 보수 통합을 결집을 위해서 3당이 같이 논의를 할 수 없다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창구를 만들고 또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창구를 만들어서 바른정당은 11석의 비교섭단체로 전락했지만 정책별, 사안별 연대 기조를 고수할 경우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겠다는 한국당 중심의 선통합, 후개혁 움직임과는 거리를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이명박계 이재호 전 의원의 원외정당이 한국당과의 합당을 모색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현재입니다. 이른바 적폐 수사와 관련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검찰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을 향하는 여러 갈래의 수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조만간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우선 군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 수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이버사령부의 여권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가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의 조사 시기와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까지 진행된 겁니다. 이와 함께 원세훈 전 원장 시절 불거진 국정원의 정치 개입 관련 수사 역시 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친정부 단체 지원과 반정부 성향 인사 배제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이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등 측근들의 혐의를 밝힌 뒤 이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다스가 김경준 씨 측으로부터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도 맞물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비판했지만 검찰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오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을 모두 조사하게 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e스포츠협회 협찬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이 조만간 전병헌 청와대 수석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 수석은 과거 논두렁식의 상황이 재현됐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쯤 전병헌 수석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 씨와 김모 씨, 폭력조직원 출신 브로커 배모 씨 등을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방송 재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롯데홈쇼핑이 한국 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의 협찬비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압수한 배 씨의 휴대전화에서 이들이 1억 1천여만 원을 돈 세탁한 뒤 8천만 원의 현금을 만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돈 세탁된 현금이 전 수석에게 건네졌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롯데홈쇼핑이 일개 비서관인 윤 씨를 보고 거액을 출연했을 가능성이 낮은 만큼 윤 씨의 범행 과정에 전 수석의 역할이 있었는지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관계자들로부터 미방위원인 전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윤 씨의 요구에 응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 수석의 가족이 롯데홈쇼핑 측의 기프트카드를 사용한 일부 흔적도 발견해 경위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병헌 수석은 과거 논두렁식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나와 관련해 어떤 혐의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내부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MBC 주주총회가 김장겸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사필 규정이라는 환영의 목소리와 원천 무효라는 반발이 엇갈렸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임시 이사회에서 여권 추천 이사들이 낸 MBC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가결했습니다. 여권 이사들이 방송 공정성 등에 대한 김 사장의 책임을 강조한 반면 야권 이사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마녀 사냥이라고 반대했지만 표결 끝에 찬성 5표, 기권 1표로 해임안이 통과됐습니다. 상법에 따라 대표이사인 김 사장이 2주 뒤 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주인 박문진과 정수장학회는 2시간 만에 주주총회를 이뤄 해임을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취임 8개월여 만에 해임된 김 사장은 공영방송 장악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회복을 염원하는 촛불의 명령으로 평가하면서 정치권은 MBC의 차기 사장 선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정권이 아닌 국민을 대변하는 방송으로 본래의 자리를 찾는 시작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하면서도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을 전리품으로 챙기려는 폭거라며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피해 숙청 자극과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정당도 가장 노골적인 방송 장악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웅입니다. 오늘 오후에 북한군 병사 한 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인근에서 우리 쪽으로 귀순했습니다. 남측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쏜 총에 맞고 크게 다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성기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인근 북한군 초소 쪽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곧바로 우리 병력이 경계 감시를 강화하며 수색에 나섰고 3시 31분 군사분계선 남쪽 50m 지점에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이 병사는 발견 당시 총기는 휴대하지 않았고 북한군의 총격으로 팔꿈치와 어깨 등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병력이 즉시 이 북한군 병사를 남측 초소로 옮긴 뒤 유엔사 헬기로 긴급 후송했고 이 과정에서 남북 간 교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기순자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 조치하였습니다. 북한군이 JSA 지역에서 귀순한 건 지난 1998년과 2007년 이후 3번째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귀순으로 인한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사 군사정전위는 곧바로 귀순 병사의 신원과 귀순 경위, 부상 과정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성기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전차와 공기부양전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도입한 현존 최강의 공격 헬기 아파치 가디언의 전력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대전차 미사일은 헬파이어를 처음으로 장착하고 그 막강한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공격 헬기 아파치 가디언이 15분 만에 60km를 날아 가상 표적에 도달합니다. 레이저로 목표 지점을 조준한 뒤 공대지 미사일 헬파이어를 발사합니다. 8km가량 떨어져 있는 가상 표적은 헬파이어 미사일의 위력에 여지없이 초토화됩니다. 지난해 육군이 창설한 아파치 대대의 첫 헬파이어 실사격 훈련입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8km로 1.4m 두께의 전차도 관통할 수 있어 단 한 발로도 막강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아파치 대대는 전방 지역에선 북한군 전차를, 서북도서에선 공기부양정 등 지상과 해안 기습 침투를 저지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아파치 헬기 한 대에 헬파이어 미사일은 16발까지 장착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은 보유 중인 아파치 헬기 36대에 완전 탑재가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은 헬파이어 8발 모두를 명중시킨 아파치 대대의 첫 실사격 결과를 놓고 전력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헬파이어 사격을 통해 육군이 적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전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육군은 조만간 롱보우 레이더로 산 뒤에 숨은 전차를 찾아내 헬파이어로 타격하는 방식도 숙달해 탱크킬러의 면모를 완벽히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도 점검해 대공 능력을 시험하는 등 내년 초까진 아파치 대대의 전력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네, 오늘 서울 상암동의 박정희 기념도서관 앞에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내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동상 건립 행사가 열렸는데요. 아침부터 찬반 시위대가 모여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전재훈 기자입니다. 경찰 80여 명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앞 계단을 꽉 메웠습니다. 박 전 대통령 동상 기증식을 놓고 열린 찬반 집회 양측을 갈라놓은 겁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소속 등 50여 명은 일본군 장교였던 박정희는 청산 대상일 뿐 기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동상 건립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모임 소속 등 30여 명은 경제적 번영을 이끈 공적을 기억해야 한다며 동상 설치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양측 시위대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들자 의경 1개 중대를 배치해 집회 관리에 나섰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2012년 문을 연 박 대통령 기념도서관은 서울시가 무상 제공한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어 동상을 건립하려면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찬반 양측이 설치 승인과 불허를 서울시에 동시에 촉구하고 나서면서 동상 건립을 둘러싼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이란과 이라크의 접경 지역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3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중동 지역 전체가 흔들릴 만큼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김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과 이라크 접경 지역의 한 슈퍼마켓입니다. 갑자기 선반이 흔들리더니 물건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놀란 손님들은 아이를 안고 황급히 매장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이란의 한 방송에서는 놀란 표정의 뉴스 진행자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9시 20분쯤 이라크와 이란 접경 지역에 위치한 쿠르드 자치지역 술라이마니아주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두 나라에서 300명 이상이 숨졌고 부상자도 5,00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는 흙과 벽돌로 지은 집들이 많아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진은 터키와 시리아 등 중동 대부분 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만큼 강력했습니다. 중앙아메리카의 코스타리카에서도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8시 반쯤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섭입니다. 걸프만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붕괴 상태에 빠지면서 시아파 맹주 이란과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가 패권 다툼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상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헤즈볼라를 앞세운 이란의 내정 간섭을 주장하며 돌연 총리직 사퇴를 선언했던 알 하리리 레바논 총리는 레바논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만간 레바논으로 귀국해 사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는 사우디가 레바논 총리를 납치 감금하고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그렇지 않다는 반박입니다. أعلنوا الحرب على لبنان وعلى حزب الله في لبنان لكن اسمحوا لي لكم حرب على لبنان. 지난 10일 사우디가 주축이 된 수니파 연합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 반군의 근거지인 수도 사나를 2차례 공습했습니다. 예멘 반군이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한 보복 공격이었습니다.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와 시아파 맹주 이란의 패권 다툼은 시리아, 바레인 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공동의 적이었던 IS의 붕괴가 가시화되자 중동의 패권을 둘러싸고 중동 지역이 또다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이란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거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이렇게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값 역시 15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수입 물가도 껑충 뛰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오늘날 서울의 한 주유소입니다. 휘발유값이 리터당 2,132원. 이곳을 포함해 휘발유값이 2,000원을 넘어선 서울 시내 주유소는 21곳에 이릅니다. 요새 기름값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차 갖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잘 돼가지고 어떻게 옛날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7월 1,400원대였다가 15주 연속 꾸준히 올라 리터당 1,51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원유 매장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 정세가 혼란에 빠지면서 지난 8월까지 배럴당 40달러 선에서 움직였던 두바이유는 11월 들어 62달러까지 올라 2년 6개월 만에 6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겨울철 원유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지역 정정 불안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지난달 수입 물가 역시 한 달 전보다 0.6% 상승하면서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석탄, 석유 제품의 수입 물가는 한 달 전보다 3.7% 상승했는데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의 오름폭이 컸습니다. 또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줄어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석유 제품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입니다. 올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처음으로 연 10,000대를 돌파하면서 국내 전기차 20,000대 시대가 열렸습니다. 내년에는 신차 출시도 줄줄이 예정이 됐는데요. 전기차 대중화의 관건인 충전 문제도 빠르게 개선될 거란 전망입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일주일 동안 평상시 출퇴근과 도심 주행도 거뜬한 전기차. 4천만 원 안팎의 만만치 않은 가격이지만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2천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국산 전기차들이 약진하면서 올해 10월까지 순수 전기차 판매는 처음으로 10,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첫 출시된 2010년 61대에 그쳤지만 해마다 급성장하며 올해까지 누적 등록 20,000대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또 연말과 연초에 경쟁적으로 신차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소형 SUV 코나 전기차를 시작으로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모델을 개발하고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아차는 니로의 전기차 버전을 내년에 내놓고 르노 삼성도 2018년형 모델을 이달 선보입니다. 테슬라 등 수입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충전 시설이 문제여서 전국적으로 2,000여 개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30% 정도는 점검 중이거나 운영 중지 상태입니다. 충전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망을 거쳐서 누구든지 쉽게 용이하게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상당히 필요하겠고요.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함께 충전기 확충을 서두르고 있고 이와 함께 배터리 성능 개선이 뒤따르고 있어 전기차 대중화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폐차 직전인 고물 수입차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중고차 대출을 받아 챙긴 사기꾼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대출 심사용 사진을 보정해 차를 멀쩡한 듯이 둔갑시켰습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크게 부서진 수입차들이 주차장에 가득합니다.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거나 곳곳이 찌그러진 폐차 직전 차량들입니다. 중고차 영업사원인 28살 최 모 씨 등 12명은 이 같은 고물차를 헐값에 사들인 뒤 간단한 컴퓨터 작업을 통해 사진상으로 멀쩡한 차량인 것처럼 둔갑시켰습니다. 이웃 건당 150만 원씩 주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매매 계약서를 꾸민 뒤 캐피털 회사로부터 중고차 대출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에 사들인 폐차는 1,500만 원에, 700만 원에 사들인 사고차는 4천만 원에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속인 겁니다.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고차 18대 값으로 모두 4억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차량 자체를 확인하지 않고요. 3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단순히 차량 현재 상태를 찍은 사진만을 제출하는 이런 허술한 제출 절차를 악용한 사례였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돈으로 명의를 주고받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